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언어학계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0년간 서양 문자가 최고라며 말하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저명한 교수가 베를린 세미나에서 제시한 단 하나의 발표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조차 경악한 표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믿기 어려운 반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인 에밀리 카터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제 연구실에 앉아 있었어요. 높은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뜰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언어와 문자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런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전문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책장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다른 서양 언어들에 관한 두꺼운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가 자랑스러웠어요. 서양의 문자 체계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논리적이었고 과학적이었고 말이 되었어요. 다른 문자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것들이 원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자는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처럼 보였고 아랍 문자는 거꾸로 쓰여서 헷갈리는 것 같았어요. 한글은 단순하고 기초적으로 보였죠. 저는 동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그냥 글자를 외우기만 할 뿐 진짜로 이해하지는 못한다고요. 제 학생들은 강의를 들으며 제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고 있었어요. 교수 동료들도 회의에서 제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요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일상이었고 저는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비서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크림색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안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문해력 혁신 세미나에서 강연해 달라는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다문화 문자 체계에 관한 제 연구를 발표해 달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초청장을 거의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어요. 왜 제가 다른 학자들이 그들의 열등한 문자 체계에 대해 떠드는 걸 들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번이야말로 서양 체계가 우월하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할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이 논쟁을 영원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초청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결정이 언어와 문자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저는 베를린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야말로 학생이 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초청장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냥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0월의 잿빛 아침 비행기가 베를린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가방을 무기처럼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통계 자료와 연구 논문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컨퍼런스 센터는 유리벽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정말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이야기하며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그리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커피 코너를 찾아서 노트북을 펴고 앉았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2명의 학자가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중국인 남자였는데 마치 공중에 글자를 쓰는 것처럼 계속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금발의 러시아 여자였는데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교수는 한자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글자마다 수천 년의 문화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열정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러시아 여자는 다른 생각이었나 봐요. 키릴 문자가 슬라브 언어의 소리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계 덕분에 러시아 전역의 수백만 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읽기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문자 체계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변호하는 모습을 듣고 있었어요. 정말로 자신들의 문자가 훌륭하고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짜증나게 했어요.
그들은 완전히 틀렸는데 저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었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이 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앉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연구 파일들을 찾아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문해력 문제를 보여주는 차트와 그래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몇 주 동안 이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손에 들고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중국인 교수가 호기심 가득한 친근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러시아 여자는 말을 멈추고 제가 뭘 말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저는 구경꾼에서 참가자로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차갑고 딱딱한 사실들로 그들의 편안한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노트북 화면을 두 교수에게 돌려보였어요. 손은 안정되어 있었지만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막대와 숫자들이 가득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중국인 교수가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친근했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베이징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젊은이들 중 20%가 기본적인 한자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쇼핑할 때 간단한 할인율 계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름답고 오래된 문자 체계가 사실은 현대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교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목소리에 있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러시아 여자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더 많은 통계가 가득한 다른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러시아 성인들 중 15%가 구직 신청서나 의료, 서류 같은 일상적인 문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심지어 모국어 사용자들도 복잡한 문법과 긴 합성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죠. 여자의 당당했던 자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학자들도 대화를 멈추고 듣고 있었어요. 저는 힘차고 승리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자료가 그들의 로맨틱한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제가 계획했던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단에 서서 마지막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문자 체계를 더 공격해야 했거든요. 바로 한국의 한글이었습니다. 슬라이드도 준비되어 있었고 통계 자료도 다 올려놨어요. 이번이야말로 제 최고의 승리가 될 거였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는데 큰 화면에 한글 글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을 시작하자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비판하는 대신 저는 한글이 얼마나 영리하고 과학적인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입과 혀의 모양에 맞춰서 각각의 글자를 설계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까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청중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가 하는 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서양의 우월성을 증명하러 왔는데 오히려 아시아의 문자 체계를 칭찬하고 있었잖아요. 청중들을 바라보니 중국인 교수가 열심히 노트를 적고 있었어요. 러시아 여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제 적들이 제 학생이 되어 있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제가 미워해야 할 것에 대해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귓속에서 울려 퍼지며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다리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한글 발표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얼굴이 저를 돌려다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금태 안경, 똑같이 단정하게 뒤로 넘긴 갈색 머리카락. 하지만 뭔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방금 전 제가 된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단 위에서 도대체 뭘 한 거였을까요? 저는 서양의 문자 체계가 최고라는 걸 증명하러 베를린에 왔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의 한글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수하다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연설을 하고 있었잖아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이 얼굴에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잡고 정신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하나의 기본 생각 위에 제 명성을 쌓아왔었어요. 서양의 언어와 문자 체계가 아시아 것들보다 더 발달했다는 생각 말이에요. 제 책들, 강의들, 연구 논문들, 모든 것이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발표한 증거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 체계를 사용해서 문맹을 거의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유럽에서 개발된 어떤 것보다도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를 말이에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학문적 논쟁에서 진 것이 아니었어요. 제 평생의 연구가 학문으로 포장된 편견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였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모든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영향을 준 모든 동료들도요. 아시아의 문자 체계들을 원시적이라고 무시했던 모든 학회들도 말이에요. 제 무지한 의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퍼뜨렸을까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다른 학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직도 제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연구하는 것에 대해 신이 나 있었어요. 한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증거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감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정체가 들통난 가짜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휴지로 얼굴을 닦고 거울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저를 돌려다보는 그 사람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예전 믿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요. 두 번째 선택이 지금까지 제가 직면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익숙한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똑같은 나무 연단, 똑같은 줄지어진 의자들, 뜰이 내려다 보이는 똑같이 높은 창문들. 모든 것이 제가 떠났을 때와 정확히 같아 보였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언어학 수업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똑같은 공책을 들고 똑같이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양 언어의 우월성에 대한 또 다른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에밀리 카터 교수가 항상 가르치던 그런 내용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는데 화면에 한글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몇몇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한글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영국, 미국의 문해율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강의실 안에 혼란이 눈에 보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의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몇 명은 이 새로운 정보에 진짜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복도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베를린에서의 제 발표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시아 문자 체계를 칭찬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제 정신 상태를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혼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저는 서양이 아닌 언어들을 열등하다고 무시해왔던 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국제 협력을 주장하고 유럽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연구실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책들이 선반에 꽂혀 있었지만 이제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중국의 왕지아오 교수와 러시아의 셰피로바 박사와 함께 공동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의 적들이 이제는 한국의 혁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연구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온 초청장이 아직도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냥 검은 글씨가 쓰인 크림색 종이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변화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베를린에 무기처럼 들고 갔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이제는 협력 계약서들, 우정을 담은 이메일들, 그리고 문화를 나누는 대신 있는 연구 계획들이 들어 있었어요. 진짜 여행은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할 용기를 발견하는 것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틀리는 것이 옳은 것보다 훨씬 더 값진 무언가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에밀리 카터 교수의 30년간 쌓아온 편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틀리는 것이 옳은 것보다 더 값진 깨달음을 주기도 하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